안녕하십니까. 이 유시민의 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 관련 명백한 이제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잡혀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거 지지하냐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에 대해서의 어떠한 객관적 해석을 요하는 거지. 6일자 유튜브 매물쇼에서 당선되면 그 다음날 취임, 그럼 내란 외환을 빼면 기소를 못해. 최욱이 오히려 이건 기소가 된 건 아니냐.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이 위증교사 문제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 재판이 스톱된다. 임기 마칠 때까지. 이게 이제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거지. 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해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형사상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추라는 것은 수사와 기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판은 별개여서 이 법학개론의 이 교과서를 보면요. 소추장과 재판장은 완전히 별개예요. 거기 대해서 근대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 시작된다. 왕정시대엔 수사와 기소 재판은 모두 왕이 관할한다. 솔직히 재판할 것도 없죠. 왕이 수사해서 이놈 잡아 그러면 재판 지가 두들기면 되기 때문에 이건 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생긴 근대 이후에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소추만 면책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건 재판은 아니란 얘기지. 만약에 재판까지 면책을 시켜주려고 그랬으면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와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럼 민사는 뭐냐, 민사는. 민사는 소추가 없죠. 그냥 재판이죠. 그럼 대통령은 민사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민사재판을 받고 있는 게 윤석열이고요.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민사재판 건 게 저예요. 지금 민사재판 진행 중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현직 대통령인데. 그럼 민사재판이 중요합니까? 형사재판이 중요합니까? 형사가 훨씬 중요하지. 형사는 범죄니까. 민사는 나하고 윤석열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민사재판도 하고 있어. 근데 형사재판은 면책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시킨다라는 그런 발상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소추는 수사 단계잖아. 그러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임기 끝나고 한다? 왜 가능하냐? 수사가 시작하면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드러나면 덮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있어. 수사를 시작했어. 그럼 범죄가 드러났어.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을 그냥 면책시킨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안 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형사상해 특권 주려면요. 애초에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95%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상 수사가 들어가면은 95%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면 인정된 범죄 행위를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목이 날아가잖아요, 대통령에.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사를 못하게 해야지만 재판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수사했으면 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이재명은 이미 5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1심의 유죄가 나왔어. 아마 3월 초에 2심의 유죄가 나와. 그럼 2심까지 유죄 나왔으면 99.99% 유죄거든요? 그럼 이놈은 범죄자야, 범죄자. 범죄자인데 재판을 멈춰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한다? 우리가 그런 범죄자, 그것도 당선 무효형의 범죄자를 대통령을 어떻게 모십니까? 이게 재판 중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재판을 중단하는 그런 건 안 되죠. 헌법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김정원 사무처장이 작년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 물어봤더니 직을 상실하는 것이 법률 효과로는 그렇게 보인다. 재판 진행된다는 거예요. 재판 진행되고 재판에서 직을 상실형이 나오면은 그거는 대통령직 날아가는 거다. 뭐 다른 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2017년 대선 성완종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 앞두고 있던 홍준표 문제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때는 문재인의 주선 학자들이 대거 홍준표는 당선되어도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 지금 대다수가 이재명 쪽에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헌법학자 백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막 급조해서 만들어서 막 떠드는 애들. 걔네들이 그때 문재인에 줄 서가지고 홍준표는 당선돼봐야 당선 무효다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걔네들 전부 다 이재명 쪽에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지봉 교수님.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홍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 너무 딱 부러져요. 이 사람 얘기가. 재임 기간 이전 이뤄진 기소에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서 아니 재임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기소를 불소추 특권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면책 특권이라는 건데 그건 헌법 조항에 없잖아요. 그건 헌법의 조항이 없는 건데 홍준표를 겨냥해서 그럽니다. 아마 이 작자들 이재명 때는 또 말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좌익들이 우리가 제일 역겨하는 게 거잖아요. 막 지들 이해관계에서 말 바뀌는 거. 이놈들이 그대로 이재명한테는 딴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헌법 84조가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나는 이거를 국어라 그랬잖아요. 면책특권에 재판이란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중단시키냐. 우리가 법 해석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줘야지 없는 단어를 어떻게 면책해주냐. 근데 여기서 임지봉 교수가 좁게 해석하라 그래. 넓게 해석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은 엄격하게 즉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확대 해석해버리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이재명 한 명에게만 특권을 주고 다른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 대해서 지난번에 스피스의 전기한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어떻게 법원이 날릴 수가 있냐 이런 황당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피스에다가 전부 다 사기꾼들 깔아놓으니까 사장 자체가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압도적인 지지율 이재명이? 자 KBS에서 62%의 국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의견이에요. 62%가 KBS에서. 그냥 좀 천천히 해라 29%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 지지층 29%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 지지층이. 62%가 엄밀히 말하면은 이재명 그냥 빨리 대선 때는 난리란 얘기라고. 이런 지지율 가지고 무슨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율이야. 내가 진짜 다자구도에서 이재명이 5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심지어 양자구도에서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압도적 지지율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양자구도에서 55대 45 나와버려야 돼요. 옛날에 이회창처럼. 이재명은 50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다자구도에서 뭐 35%이거. 이게 어떻게 압도적인, 더군다나 비호감 조사해 보면은 뭐 50%, 막 60%. 그럼 이 62%의 국민이 빨리 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헌법을 무리하게 특혜를 주는 헌법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재판까지 면책해준다? 이 62%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맨날 국민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62%의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재명 꼴 보기 싫어가지고 원칙대로 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막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대통령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재판이 이거 하나가 아니야. 재판이 5개야, 5개. 근데 그거 다 멈춰? 그거 5개를? 자. 어제 이재명 오른팔 김용이 감옥 갔는데 대장동 업자들한테 뇌물 6억 7천만 원 받은 걸로 감옥 갔는데 여기서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130번이 나오고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김용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동 사업의 주체를 성남시라고 규정을 하고 김용과 이재명은 거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김용이 2심에서 감옥 갔어요. 1심, 2심 다 유죄야. 그럼 뭡니까? 이재명도 유죄라는 얘기야, 대장동에서.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범이 거의 이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어떻게 무죄 나옵니까? 법리 논리상 김용이 감옥 갔으면 이재명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어. 이화영. 이재명과 공범으로 적시된 이화영이 2심까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럼 대법원 사실심이 아니니까 그냥 간다고 보면은 저것도 이재명 유죄잖아요. 이거 다 합쳐버리면 이재명은 거의 몇십 년이야, 몇십 년 징역. 그러면 이재명이 억지로 대통령 됐다고 쳤을 때 저 공선법 2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들이 아주 민감한 대북송금도 사실상 유죄, 대장동 뇌물도 유죄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62% 이상의 국민이 왜 참고 있어야 됩니까? 대법원에 몰려가겠지. 대법원 몰려가서 야이씨 너희들 공직선거법 때려 그러면 대법원이 안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대법원이. 내 편이니까 그냥 한 놈 지지해? 그게 무슨 운동가고 그게 무슨 논객이야. 브로커들이지 뭐. 모든 걸 이재명의 스케줄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민주당 붕괴돼요. 붕괴돼 이거. 자 유시민이 같은 저는 간신배들 사기꾼 아니면 간신배밖에 없어요. 이재명 쪽은. 유시민이가 저짓하니까 지금 고민정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민주당 윤비어천과 다르지 않아.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맞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망해가는 거야 이거. 이재명은 대권 출마도 못하고 죽을 거고 이제 이재명 만세 부르다가 다 죽는 거야? 솔직히 잘 됐지. 저런 쓰레기들 죽는 게 낫지. 이재명 촬영한 유튜브를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한 마리도 틀린 말이 없어 고민정. 근데 또 이제 고민정 죽이러 가겠지. 그럼 이재명이면 어쩌면 좋겠냐? 처음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될 생각했었으면은 당권 잡으면 안 됐어요. 근데 왜 당권 잡았어? 지 범죄 은폐하려고, 범죄 시간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민주당 전체가 책임지게 돼 있죠. 요즘 정치시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쉴드 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정신 나간 정치 패널들 너무 많다. 유시민, 김용민, 이동영, 노영희, 최강욱 등등. 이런 사람들 얘기는 걸러서 들으시라.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것까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을 대통령감이니 뭐니 씨부리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니 걸러서 들으시라 권장한다. 이자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재명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건덕지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이재명 광신도들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 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절대 이재명 같은 온갖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완전 자격 미달일 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 의혹 투성이니
우리는 제3의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을 띄워줘야 한다. 다 그 나물의 그 밥 같지만 잘 찾아보면 보석 같은 존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탄희, 박용진, 강유정 등등 젊고 참신하며 똑똑한 인재들. 우리가 찾아서 띄워줘야 한다.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이재명 따위는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어떻게 방송에서 이재명 비판하는 놈들이 한 놈도 없냐.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런 정신으로 방송에 겨나와. 명비어 청가 노래만 부르지 말고 비판해야 할 땐 비판도 해라. 이 쫄보 새끼들아. 간신 같은 놈들아. 그럴 거면 정치 패널 때려치고 이재명 캠프로 겨들어가서 커밍아웃을 하고 차라리 그쪽 길로 가서 한 자리 달라고 그래라. 요즘 유튜브 정치 패널들 보고 있으면 죄다 한숨만 나오고 채널 돌려버린다. 중도층이 왜 자꾸 변희재에 눈이 쏠리는가 잘 생각해봐라. 진영 논리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 정치 평론을 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나는 유일하게 중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민심을 정확히 짚고 파악하고 있는 레전드 경 선생과 변희재가 가장 현명한 정치 평론가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이재명에 줄 서서 한 자리 얻어먹으려는 간신 배거나 이재명한테 돈 처먹고 옹호방송 해달라고 청탁받은 의혹만 짙어질 뿐 그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 자명하다.